안 돼. 써도 됩니다. 존댓말 써도 됩니다. 법칙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훈육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다음은 훈육의 방법. 네.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네. 올라왔잖아요. 자, 두 가지 질문이에요. 두 가지. 두 가지 판결 동시에 주셔야 돼요. 훈육할 때 아니,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단어는 쓰면 안 된다. 안 돼. 써도 됩니다. 오, 써도 된다.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네. 훈육할 때 존댓말은 쓰면 안 된다. 존댓말 써도 됩니다. 너무 많은 법칙들. 맞아. 훈육에 관한 너무 많은 그럼 존댓말은 제가 왜 하는 거지? 존댓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존댓말을 쓰면 아이가 이제 존중하지 않는다. 통제권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법칙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너무 많은 이런 얘기들 카더라가 있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훈육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warm and fun. 아, 또 나왔다. 이 영화 또 나왔다. 이게 따뜻하고 배려하는 말과 태도 대신에 일관되고 단호한 가르침.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어때요? 거울 보고 미리 연습을 좀 해보는 건 어때요?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를 정말 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우상이야. 이렇게. 저는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화를 낸다고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동그랗고 귀엽게 생긴 애가 막 자기가 눈을 막 크게 떠가지고. 네, 자기가 가진 최고의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죠. 근데 웃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야. 그런 순간에는 이제 자리를 좀 피하거나 웃음을 좀 참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정말 중요한 훈육의 상황이면 웃음이 안 나오겠죠. 평상시에 내가 화낼 때는 뭐 이런 표정을 써야지, 아이한테는 이런 표정을 써야지, 막 그렇게까지 연기를 연습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안 되나 아니야 이런 부정어를 써도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안 쓰고 어떻게 키울 거야? 아니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또 그렇게도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안 쓰고 싶으시면 뭐 빨간 딱지 이렇게 하시든지 옐로 카드 뭐 이런 방법을 귀엽게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정말 위험한 상황들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위험한 걸 먹는다 그러면 안 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말을 쓴다고 해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말이 부정어입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된 교육과 훈육을 할 때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써주시는 게 훨씬 교육 효과는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막 뛰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뛰지 마! 이렇게 하면은 식당에서 뛰는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행동 교정은 그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걸 가르쳐 주고 싶죠. 식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때는 식당에서 너무 큰 소리를 내고 뛰어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 있어. 이거는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안 쓴 거죠.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크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당장 뛰지 마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정어를 쓰고 또 급한 상황에서 또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교육 방법이나 훈육의 방법을 많이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훈육에 관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갈등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냥 정말 사랑만 해주고 싶고 이뻐만 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를 혼내야 되고 아이들이 또 울고 이런 갈등의 순간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님과 가정은 갈등이 전혀 없거나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가정이나 부모님이 아닙니다. 이런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네, Fishy swim, bird fly, and people feel.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새는 날아가죠. 인간은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는 너무나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에서 아이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부모도 부정적인 감정, 화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걸 꼭꼭 참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대처하고 성숙하게 풀어나가는지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이제 더 배워나가고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을 그냥 눌러놓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처럼 건강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훈육의 순간을 너무 괴롭게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훈육이라는 거는 부모의 기본 의무 중에 하나죠. 맞아요. 네. 어떤 순간에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지 않고 훈육해야 될 거를 훈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정서적인 방임이나 교육을 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내버려두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게 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훈육이 되게 꼭 중요한 필요합니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잘 훈육하기 위해서는 매번 고민하고 또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항상 고민합니다. 매일매일 저도 훈육을 하고 또 아이를 가르치지만 저라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고민들이 올라와서 네, 이거를 네. 한 영상에 담기는 어렵고요. 네.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또 사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